비만으로 인한 고혈당이 고민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새해에는 기필코 살을 빼겠다며 지난 연말부터 운동을 시작했다는 최미영 씨. 작심삼일은 옛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최대한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 숨이 찰 때까지 페달을 밟습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다. 어머야. 힘들어도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이번엔 훌라후프를 돌리는데요. 한번 시작하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운동 시간은 무조건 1시간을 넘긴다는데요. 저 윗몸을 일으키도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배가 막 찢어질 듯이 아플 정도로 해요. 이거는 훌라후프는 기본이죠. 아무 데나 또 그냥 막 무조건 돌리고 일하다 말고도 돌리고 땀은 나요. 근데 올라가면은 어떨 땐 더 쪄. 그래서 이게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운동은 하는데 살은 안 빠지죠. 허리둘레가 조금이라도 줄길 바라며 운동 또 운동. 힘들어. 이렇게 힘들게 노력하는데 좀 빠져라. 결혼하고도 우리 큰애 낳고도 제가 살이 없었어요. 큰애 낳고도. 둘째를 제가 늦둥이를 낳아가지고 걔 날 때만 해도 60kg였어요. 걔 낳고. 살이 그렇게 없었던 체질인데 이제 제가 지금 나이가 55살이거든요. 갱년기 오면서 이렇게 완전히 몸이 무너진 거죠. 결혼 전 45kg을 넘긴 적이 없었고 첫째 출산 후에도 금세 살을 뺄 수 있었는데 늦둥이인 둘째를 낳고 갱년기까지 겹치면서 갑자기 체중이 늘고 건강까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는 전 단계래요. 근데 당뇨라고 해서 약을 먹으면은 그나마 치료를 해서 약을 먹으면 될 텐데 저는 전 단계인데 그게 더 무섭대요, 선생님이. 약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은 안 써서 살을 빼는 게 더 좋은데 내 의지대로 안 되면 약을 드셔야 된다고. 그러면 이 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고. 평생 드실래요? 아니면 살 빼가지고 안 드실래요? 막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후자가 좋죠. 살 빼서 안 먹는 게. 근데 그걸 못하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못해서 속상하죠. 비만은 혈관성 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요. 당뇨와 고혈압의 발병 위험을 최대 4.8배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것은 음주나 흡연으로 인한 발병 위험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비만이 당뇨병을 유발하는 기전으로는 인슐린 저항성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내장 지방에서 지방 분해 산물인 유리지방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간으로 유입된 유리지방산은 인슐린의 작용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슐린의 저항성이 증가를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는 인슐린이 왜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지? 라고 인식을 하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췌장에서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고 오히려 인슐린의 저항성은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인슐린이 본연의 기능인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각각 필요한 장기와 기관으로 수송하는 역할은 덜하면서 쓸데없이 부수적인 기능인 지방을 저장하는 것, 이런 지방의 저장을 촉진하고 오히려 또 분해는 억제해서 내장 지방의 축적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2, 3년 전에 입었던 옷들인데 지금은 살이 많이 쪄서 못 입어요. 근데 이런 거 입을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 참 신기해요. 해마다 체중이 느는 바람에 지금은 입지 못한 옷들입니다. 멀쩡한 옷들을 버릴 수가 없어 가지고만 있다는데요. 불과 2, 3년 만에 왜 이렇게 체중이 늘어난 걸까요? 황제 다이어트라고 고기.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만 먹는 거예요. 살코기인데 그거 못해. 그거 하고 과일 다이어트. 그 다음에 요거트 다이어트. 수도 없어. 그리고 막 이제 뭐 배즙 뭐 이런 거 있죠. 그걸로 먹으면서 야채 다이어트. 그다음 닭가슴살. 많죠. 많은데 살은 더 쪘어. 2kg 빼면 3kg 찌고 3kg 빼면 4kg 찌고 요요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했지만 반복되는 요요 때문에 살이 더 쪘다는데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칼로리를 줄이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열량 공급이 중단되면 우리 몸은 이를 위기로 인식하고 다시 에너지가 공급됐을 때 다음 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비축하듯이 에너지를 지방으로 먼저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더 쌓이면서 더 심각한 비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분들 중 64%가 요요를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번번이 실패하지만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더 강도 높은 운동과 식단으로 다시 다이어트에 도전하는데요. 지금 간헐적을 하고 있어서 어저께 6시부터 지금까지 18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조금 일찍 먹는 거예요. 그나마 제일 효과도 좋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간헐적 단식 다이어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제가 그걸 좀 하고 있어요. 아우 맛있겠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이라기엔 칼로리 높은 식재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 운동이 모두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요. 저탄수 고지방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은 거의 이제 안 먹고 지방 있는 애들 단백질 위주로 먹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이거 하면은 빠지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시작을 하는 거고 해보니까는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동안 시도했었던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그나마 효과가 좋았던 간헐적 단식에 요즘 유행하는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을 더해서 새롭게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이어트 방법 도움이 될까요? 이러한 다이어트 방식은 포화지방을 과다 섭취해서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고요. 탄수화물의 부족으로 인해 체내 케톤산의 증가가 일어나고 또한 섬유소 섭취가 감소하면서 산화 스트레스가 일어나서 체내의 염증 반응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체중이 늘면서 전에 없던 습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그랬다 나중에 치우자. 물 마신 컵 하나도 싱크대에 그냥 둔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먹고 나면 소파에 가서 눕기 바쁘고 한숨 자고 나야 설거지든 청소든 할 기운이 생긴다는데요. 배가 부르면은 잠이 오는 게 무슨 뭐 식곤증처럼 잠이 오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피곤하면은 당 충전한다고 막 커피 마시고 당 초콜릿 먹고 그러잖아요. 저는 먹고도 자야 돼. 졸려. 그냥 졸려요. 단 음식을 먹고 난 후 식곤증과 피로감이 더 심해진다는 최미영 씨. 왜 이런 걸까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식후 2시간 후 혈당이 한 140 정도에 멈춰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최고 혈당이 200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식후 혈당이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너무 급격하게 많이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을 훨씬 뛰어넘는 거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이런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아주 참기 힘든 식곤증, 식후의 어떤 졸림 증상이죠. 피로감, 어지러움, 공복감 같은 것들도 마치 저혈당과 유사한 증상처럼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뇨나 전당뇨는 건강검진에서 찾아낼 수 있지만 혈당 스파이크는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로 잡아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후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는 당뇨나 전당뇨만큼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반복될 경우 심뇌혈관 질환은 물론 당뇨 합병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액 내 산화 스트레스를 높여서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기도 합니다. 정상인의 경우는 지저분한 물질이 거기에 달라붙더라도 깨끗하게 청소하는 능력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로 계속적인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면 청소하는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저분한 것들이나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끼더라도 자정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오랜 시간 지나면 훨씬 더 빨리 막혀버려서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각한 혈관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각한 비만으로 전당뇨까지 왔다는 최미영 씨의 지금 건강은 어떨까요? 최미영 씨의 경우 특히 체지방률이 높았는데요. 그로 인해 공복 혈당도 112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장 급한 거는 체중 감량이 조금 필요하신 상태세요. 체중 감량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다이어트는 정말 수도 없이 했는데
효과는 한 개도 못 봤어요. 2kg 빼면은 3kg 찌고, 3kg 네. 빼면 또 더 찌고. 그때그때 유행하는 여러 다이어트 네. 방법들을 시도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네. 한 가지 음식만 많이 섭취를 하고 하시는 다이어트는 사실은 영양소의 불균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는 않고요. 간헐적 단식은 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지만 무리하게 이제 단식을 하시는 시간들을 너무 늘리시는 것도 건강에는 좋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30분 운동하시는 것보다는 식후에 10분씩 나눠서 운동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이실 수도 있으세요. 하루 30분 운동을 한 번만 하는 것보다 매번 식사 후 10분씩 하는 운동이 혈당 관리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